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정청은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논란이었던 현금성 정부 지원. 오늘 오전 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어젯밤 당정청이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2시간 넘는 경론 끝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600만 명 이상이 대상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을 버는 집까지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서 기재부는 전체 가구 절반 정도인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를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제 이 문제는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성 지원 명칭은 소득, 수당이란 표현은 빼고 긴급 생계비, 재난지원금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에 한해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라는 걸 명확히 해 보편복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원안을 최종 확정해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번 수요일인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2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4월 6일 개학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위해 전용 버스나 KTX를 타고 귀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장기 체류 입국자만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나라 입국자로 확대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한국 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머무는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강제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 숙소가 아닌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외교나 공무 수행 등으로 비자를 발급받거나 중요 사업이나 학술 목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 적용도 이뤄집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를 통해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직은 집단적으로 모이거나 행사를 하는 게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를 완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그런 대규모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개학을 한 번 더 미루거나 원격 수업을 통해 개학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 오로지 집에서 이제 학습적인 것도 해야 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학습권 공백 문제와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쯤 개학 시점과 방식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유럽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1만 명 넘게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는 추가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은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71만 명,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미국이 13만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9만 7천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전날보다 5,2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25일 이후 사흘 연속 6천 명 안팎으로 증가하다가 나흘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10% 내외이던 증가율도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며 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1,700여 명입니다. 27일 900여 명까지 올랐다가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롬바르디아의 주지사는 정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800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6,600여 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5,000명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숨졌습니다. 프랑스 사망자는 2,600여 명, 영국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유럽 전체의 사망자 수는 24,000여 명으로 전 세계의 70%를 넘습니다. 이 같은 유럽의 사망자 수 급증은 의료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은 집중 치료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프랑스는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이동 제한령을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감염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10만 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3개 주에 여행 이동을 자제하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 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뉴욕에서 오는 차량은 정지하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뉴욕주 번호판을 단 차량은 검문해 2주간 격리 조치한다는 겁니다. I feel bad that New York is getting such a bad rap sheet when it's really all over the place.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몇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but I don't want to be held to that because it's deaths. I mean, we're going to have millions of cases.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가 급증한 뉴욕과 뉴저지 주 등에 강제 격리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고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New York is the financial sector. You geographically restrict a state. You would paralyze the financial sector. 결국 미 보건당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 주민들에게 14일간 국내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일리노이 주에서 코로나19로 첫 유아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행사에 이 교회 교인 70여 명이 참석했는데 방역당국은 여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교회 문이 굳게 닫혔고 폐쇄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25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어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나흘 만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이 교회 신도인 4남매가 한꺼번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고 관악구에서 사는 50대 신도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와 구로구에선 교회 직원과 가족들의 확진 사례가 4건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곳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는데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로구는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교인들이 사는 빌라 지하에 위치한 기도실과 인근의 교육관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온라인 예배 준비 과정 중에 일부가 집단으로 감염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교회 20주년 기념 행사도 감염고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확진자 3명을 포함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70여 명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무안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부부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주년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을 해서 그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그 진단 검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20주년 행사를 개최한 지난 5일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었던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행사가 있었던 5일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때보다 20일 앞선 시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어제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신도들이 교회 입구부터 외부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여기서 있으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이어집니다. 집에 들어가면 소리 안 나잖아요.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3일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강행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예배당 내 모습은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아 예배를 보지만 앞뒤 간격은 여전히 좁습니다. 예배당 밖의 의자들도 촘촘히 줄지어 있습니다. 증거 수집팀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한 서울시는 예고한 대로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강곡하게 집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를 강행하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다른 교회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 속에 예배를 받습니다. 수령 때문에 오는 거죠. 공기 때문에. 여기 아주 철저히 위협합니다. 평소보다 덜 혼잡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얼굴과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북한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불길과 함께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 국방과학원이 시험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아 김 위원장은 사격에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 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군수공업부 간부들과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이 사격을 지도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새벽 6시 10분쯤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4번째 발사인데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30km, 정점 고도는 30km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발사 간격은 20초 정도로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무기 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발사로 추정했습니다. 발사 직후 합참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북한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화상대책회의를 열고 군 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몇 년 전 경찰의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본 유료 회원들은 이번 주부터 확인되는 대로 경찰이 소환 조사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 몇 명을 경찰분들과 공조해 검거했다. 마약건까지 합쳐서 2주간 꽤 많이 작업했다. 지난 2018년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감사장 사진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집밥 만나냐라는 아이디로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조 씨가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을 신고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40만 원의 신고보상금과 함께 감사장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쓴이는 또 몰카라니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을 어겼기에 혼이 나야 한다, 지탄받아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그 모든 걸 걸고 행한 일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지난해 7월은 조 씨가 N번방에서 박사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장 이번 주 초부터
텔레그램 N번방 유료 회원 혐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성착취 영상을 보기만 한 단순 시청자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조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손석희 JTBC 사장은 이미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추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국내에선 이제 완치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네, 지난 주말 이후 전체 확진자 중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격리 중인 환자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0시 기준 확진자 9,583명인데요. 이 중에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4,398명이고요. 절반이 넘는 5천여 명은 격리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5명 늘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42명으로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어제도 검역 과정에서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체의 20%는 검역 과정에서 나온 확진자입니다. 문제는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고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에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는 45.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해외 유입 확진자 412명을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40% 이상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합쳐서 모두 171명입니다. 충남은 7명이고요. 광주는 5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방문 후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엄격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내 가족을 포함한 2차, 3차 감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중증, 위중 환자들 가운데 사망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어제 방역 당국의 발표 이후에도 사망자 6명 더 늘어서 현재 158명입니다. 격리 해제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 늘고 있는 점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단 하루만 빼고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치명률도 1.6%에 이릅니다. 특히 80대 이상 고령층만 따로 봤을 때는 치명률이 17.5%까지 치솟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린 6명 중 1명 비율로 80대 이상에선 숨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80대 이상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위중하거나 중증이라는 점인데요. 고령층의 감염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인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봉쇄령을 내렸죠. 확진자가 많지는 않지만 확산될 경우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인도 뉴델리의 시외버스 정류장에 어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국가 봉쇄령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귀향길에 나선 겁니다. प्रॉब्लम ही है बस अब तो चलो अपने जैसे कुछ अपना कंट्रोल कर लेंगे दिल को मगर बच्चा वो रो रहा है मेरा बस यही प्रॉब्लम है बस हम कैसे भी अपने अब यहाँ पैसा नहीं खाने के लिए अब उसको मैं दूध कहाँ से लाऊं 인도 인구 13억 5천만 명 가운데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 생활하는 사람은 약 1억 2천만 명. 달리는 버스에 차창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나올 만큼 교통편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보다리를 이고 진 채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까지 걸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हम पहुंच जाएंगे वो 8 दिन में 8 दिन में वहाँ क्या करेंगे वहाँ अपनी खेती बाड़ी है वो काटेंगे गेहूँ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쳐서 숨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80여 명으로 많지 않지만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국가 봉쇄령이라는 초강수를 택했지만 이로 인한 귀향 행렬로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700조 원 가까운 경기 부양 규모는 착수금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국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 경제를 계속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다음 달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연장된 만큼 조기 경제 정상화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to do more. I think this bill was just a down payment.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I've talked to the chairman of the Fed, the Federal Reserve Bank, Mr. Powell, and asked him, Chairman Powell, and asked him to do much more because they have the authority to do so, even more authority. 의회가 이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할 것이란 뜻도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 그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얼마나 알게 됐는지 사후 조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하원 차원의 조사도 착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7일 하늘길에 이어서 육상 국경 전면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자가 격리를 지시했습니다.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늘부터 육상 국경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슈스틴 총리 명의의 정부령을 통해 현지 시간 오늘 0시부터 자동차와 철도, 해운, 도보 통행자용 국경관리소를 통한 이동을 잠정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약 4,200km에 이르는 중국과의 국경 대부분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Our recommendations from the very beginning are do not wait until it hits you and then start doing it. And this has been the trick or the secret in the Russian, I would say, delay of the epidemic. 65세 이상의 모스크바 시민에게 내려졌던 자가격리 조치도 전 연령대로 확대됐습니다.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출근이 불가피한 직종과 최단거리의 상점, 약국 방문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의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자가격리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특별통행증 소지자만 외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Врачу, как не только главному врачу, анестезиологу, реаниматологу, видится то,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отработать итальянский сценарий.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2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534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8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항공기가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8명이 모두 숨졌다고 로이터와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이온 항공 소속인 이 비행기는 어제 오후 8시쯤 일본 하네다 공항을 향해 마닐라 공항을 떠나던 중 활주로 끝부분에서 폭발하고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공항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했지만 탑승자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본격적인 진단 검사가 이뤄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태국 중동부에 위치한 부리람 교도소.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재소자들이 건물 담장 아래 모여듭니다. 어제 낮 12시쯤 재소자 100여 명이 교도소 식당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탈옥한 뒤 근처 마을 집에 침입해 옷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뒤 도주했습니다. 태국 군경은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탈주범 추적에 나서 7명을 체포했지만 아직 정확한 탈옥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ส่วนผู้ต้องขังจำนวนประมาณ 1,500 คนก็ได้ทยอยนะครับใช้รถของเรือนจำบ้างตำรวจบ้างทหารบ้างทยอยไปคุมขังในเรือนจำข้างเคียงทั้งหมดขณะที่เข้า 태국 교정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교도소에 면회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다 교도소 내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난 26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태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푸켓 해변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필리핀도 어제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다인 343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진단키트가 확보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령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1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확진자가 2,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벚꽃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서 바깥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셔야겠습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낮 기온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지역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광주와 대구가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나 내륙과 산지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나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건조주의보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습도가 35% 이하에 머물러 있는데요. 산불이 나기 쉬울 때인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세종시,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나 높았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7도, 춘천과 청주, 대전, 광주와 대구가 18도로 어제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인 모레는 전남과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도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통합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